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방송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지만 뭐 장세가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죠, 이번 주에. 그래서 나스닥 100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 상승을 했고요. 두 번의 상승이 있었고, 첫 번째 지지를 할 것인지, 그 도전을 하러 가는 건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올라와서 어, 이쪽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지지받는 척 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지받는 것을 보려면 상승을 하고 나서, 이게 상승한 거 아닙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받아야 될 곳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해야 여기가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지지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승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눌림목에서의 거래, 그 다음에 돌파 매매할 때의 그런 거래에서 대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상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지를 받으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저항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건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저항을 받는다고 여기 터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항을 받으려고 간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지와 저항 지점이라고 할 때, 지지받는 지점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이제 먼저 작용을 하는 거죠. 심리가 먼저 작용을 하게 되면 엉뚱하게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래가 이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확실히 따져야 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을 따질 때는 참 지루해요. 이거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까 저항을 받을까 뭐 그런 거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러한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첫 번째 지지를 받으러 내려갔을 때 바로 깨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지를 받을 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상승하지 못하고 터치하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저항을 받는 거겠죠.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여기 106, 이 지점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에 이거를 깨고 또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다시 내려올지, 하루가 마감되기 전 캔들이 상승을 했다가 마감을 어디서 하느냐가 이제 지지를 받았다 저항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하루 중에 상승을 해서 여기서 쭉 있다가 마감하려고 할 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마감이 돼, 캔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항을 받은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않고 하루 왼종일 이 밑에 있어. 밑에 있다가 마감하려고 할 때 이 위로 올라가서 마감이 돼요, 캔들이. 그러면 이거는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를 할 때는 지지와 저항을 따지는 게 거래하는 그러니까 그 매수 지점이라든가 매도 지점, 손절 라인을 정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는 차트에 대한 그런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초보 단계에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아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런 공부를 이제 쭉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새롭게 느껴지기 하는 그 시기,
이제 그 시기 때는 딱 그냥 여기가 지지와 저항선이다 생각했을 때 거래를 하게 되면 다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더 이게 깊게 들어가면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한 중급 정도 수준으로 오게 되면 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초보자 때는 심리 상태보다 그냥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그냥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초보자 때 한두 번씩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이제 거래가 이제 잘못되고 손실을 보게 되고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씩 이제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중급적으로 넘어올 때서부터는 지지와 저항을 선을 볼 때 심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따지는 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거래하는데 집어넣지 않으려면 일단 손실 보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없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새롭게 거래할 수 있는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 두 개만 일단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러한 지지와 저항선을 따질 때 심리적으로 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이 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던가 매도를 하던가 뭐 스톱로스를 잡다던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지금 가격이 막 하락해 있고 뭐 경기도 안 좋고 또 우리나라 코인 중에 좀 아까운 코인 있지만 그 코인이 갑자기 그렇게 막 하락해 버리고 이제 그러한 막 악재가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악재들은 투자 시장의 그런 경제라든가 이제 그런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퍼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퍼져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 투자 시장 그 형성된 투자 시장으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도 거래를 했었지만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다 팔았지만은 하여간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심리 상태를 조절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코인 시장의 그런 자기의 보유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유 수량에서 매수 원금을 얼마나 많이 뺄 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저의 라이브 방송을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코인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차트를 보면서 하나둘씩 설명을 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었고요. 그런 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과거 차트의 흐름을 보고 뭐가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해봤자 솔직히 그거를 현재 실시간으로 갖고 왔을 때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보는 판단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을 보게 되면 1751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그랬는데 살짝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있죠. 1751 이상에 지금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 보시면은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게 여기서 계속 있다가 올라와서 마감이 된 건지는 뭐 낮은 플레임 차트를 보면 되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죠. 일단 마감이 됐어요. 여기서 마감이 돼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언제? 12월 12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실제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금값은 상승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고 계시지 않는 부분이시라면 금값이 상승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뭐 투자 상품들,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USDT와 USDC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SDT 차트가 현재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살짝 내려와서 일단 행보하고 있습니다. 행보한다는 그 자체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제 갭 하락을 나오는 거 빼고는 일단 행보하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여기까지는 자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USDC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해서 살짝 좀 올라오곤 있었지만, 살짝 올라왔지만 일단 하락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USDT보다 USDC가 자금이 좀 더 빠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역전이 된 거죠. 현재 여기서는 버티고 있는데 USDC로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살짝 보이고 있으니까요. USDT나 USDC로 자금이 빠지면 어차피 안 좋습니다. 이제 하지만 USDT가 USDC보다 코인 시장의 영향력이 더 강합니다. 뭐 USDC로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이 USDT로 수합이 돼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당연히 수합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코인 시장이. 하여간 USDT의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그런 변동성은 과속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SDT의 갭 하락만 일어나지 않으면 일단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은 관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금도 빼지도 않고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냥 관망세에 있으니까 현재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관망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자금이 먼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자금이 먼저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나서 가격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 이게 쭉 만약에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됐군요. 이거는 큰 사람들, 그러니까 큰 자본을 움직이는 뭐 투자회사라든가 아니면 큰 고래들이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요. 자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조금 흐르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큰 고래분들이라든가 투자회사에서 뻥 사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죠. 아니면 어느 도작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집어 던져가지고 더 밑으로 떨어지는 뭐 이제 그러한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가격이 상승한 거나 갑자기 급락한다던가 이제 그러한 것들은 보통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나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USDT나 USDC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차트에 보면은 적용이 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몇 시간마다 뭐 이렇게 적용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 얘가 움직이는 차트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알고 가니까 그러한 그냥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이제 가격 차트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그래도 빠지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USDT가 다행히 행보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가격 방어는 좀 하고 있지만 USDC로 자금이 좀 이게 빠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세에 있는 거죠. 어제는 이제 살짝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살짝 올라왔어요. 자, 어저께보다 이제 살짝 올라왔죠.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올라온 건지 같은 건지 뭐 갖다 대면 나오겠죠. 어제 종가 43.71, 오늘의 시가가 43.881.
네, 살짝 올라왔네요. 살짝 올라왔지만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BTC 도미넌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금이 빠지는데 BTC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갭 하락까지 나왔네요. 갭이 좀 발생했습니다. 껑충해서 갑자기 빠졌어요. 이러한 현상은 제가 아이디어 차트에서도 적어 놨지만, 이러한 거는 미처 자금을 빼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투자 회사라든가 큰 고래들이 자금을 빼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쪽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 가격을 쭉 펌핑을 시키면서 지네들은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팔고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면서 사. 손바뀜이 일어나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지네들은 빠져나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BTC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하겠다는 얘기죠.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보통 그러한 흐름은 여기 39.56, 그래서 39.56 부분에서 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이 급락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자금이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알트코인으로 집중하게 되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가. 그렇게 되면 불장이 되는 건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니까 알트코인은 이제 가격 펌핑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행보하는데 얘는 상승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한순간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이.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USDT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던 아니면 뭐 도미넌스가 뭐 내려가던 올라가던 어떻게 되던 무조건 USDT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의 상승세가 어느 게 상승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보통 알트코인들이 가장 많으니까 알트코인이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혼자 상승을 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그 상승세를 보이겠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이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서 위험한 구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내려가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못 빠져나간 투자회사나 고래들이 가격을 펌핑을 시키고 지네들은 팔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이거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갈 것이다 하는 그거를 느끼는 거는 여기입니다. 7.27. 그래서 USDT가 이게 7.27까지 내려와서 여기 저항을 받아. 이게 딱 내려오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 딱 듭니다. 아,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었고 진짜 상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가격 상승이었다 라는 게 나올 겁니다. USDT 도미넌스도 좀 잘 봐야 된다. 7.86 정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저항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저항을 받는 모습을 딱 나오게 되면
이제 코인 가격들이 쭉 올라갔다, 이제 알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일 겁니다. 요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가격이 USD 도미너스가 더 내려가면 이제 그때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러한 눌림목 패턴이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 내려왔을 때 저항을 받으면 이제 그때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하셔 가지고 이 매수는 사실상 신규 코인에 들어가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코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서 내가 매수 평균 단가가 이 꼭대기에 있던 뭐 저 밑에 있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뭐 내 매수 평균 단가가 저 밑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다시 거래해. 하면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좀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매수한 거를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할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할 때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만 남겨 놓고 매도를 하게 되면 코인 개수가 일단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그 투자 정보로는 이런 거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매수 평균 단가가 올라오고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도 팔고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남겼음에도 매수 평균 단가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사기 전에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 있을 겁니다. 원래 그거를 적어 놓고 내가 팔고 나면은 그때 여기다가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수정을 하시던가 해야 정확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정확하다. 그래서 코 주식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를만 믿고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나는 원래 예전에 그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하겠다 하게 되면 매수 평균 단가가 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거래 안 사겠죠. 그렇죠? 안 사겠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사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매수 평균 단가가 이 위에 있던 밑에 있던 현재 가격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한 금액,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매수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101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5천 원을 여기서 팝니다. 그래야 여기 101만 원을 팔게 되면 100만 얼마가 남습니다. 몇천 원은. 그래서 100만 원 매수 원금을 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수익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코인을. 그렇게 보유 코인에 대한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가서 만약에 또 내가 분명히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매수를 했어. 근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떨어져 버려. 그러면 새로운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손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 여기 코인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내가 한 3개 정도를 이제 돌리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3 개가 더 늘어.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급락하든가 아니면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 6 개를 다 대응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기다가 예약 주문을 걸어 놓는다고 해도 이제 세세하게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내가 예약 매수 걸어 놓은 데까지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올라올까 말까 올까 말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을 때는 여기를 취소하고 여기를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세세한 거를 조정할 수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코인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코인에서 새롭게 거래를 함으로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 가시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코인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부자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내가 뭐 이상한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치 코인들 해 가지고 시가총액 코인 마켓캡에서 봐도
막 저 뭐 1000몇 등, 어? 막 2000몇 등에 있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닌 이상, 보통 뭐 한 100 몇 위, 보통 이제 100위 안에 있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한 뭐 100 위에서 200위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거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상 망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망하는 코인들이 이제 있기는 있지만 보통 망하질 않아요. 이제 그런 코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일단 쉽게 망하진 않아요. 그러한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코인 개수를 늘리게 되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중장기로 끌고 갈 코인을 정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제 그래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한 것들을 거래할 시기는 딱 있어요. 불장 때. 불장 때는 일단 사면 다 상승합니다. 상승했다가 꼬라박아 가지고 원래 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다시 내가 산 지점에는 한 번은 옵니다.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 꼭대기에서 산 것들, 결국 꼭대기에서 사게 되면 한 번도 안 오겠지만 보통 한 번씩은 와요, 다. 불장일 때는 내가 산 위치는 한 번씩 오는데, 내가 이때 매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매수를 했어. 가격이 상승해. 매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밑으로 떨어졌어. 근데 한 번은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내가 매수 평균 단가 근처까지는 와. 터치를 안 해도 근처까지는 와요. 그러면 이때 내가 매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이제 결단력만 있으시면 그때는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큰 돈은 못 집어넣겠죠. 불안하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그런 코인들을 이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될 코인들을 벌써 저 밑에서 다 사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보통 대처할 저희가 없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먹는 거를 이렇게 그 시가총액 낮은 걸로 이제 펌핑 나올 만한 거를 사서 이제 펌핑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중장기 코인들이 이제 쭉 상승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조금씩 분할 익절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를 중간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상승장이 시작되면, 내가 매수가 다 끝나서 상승이 시작되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놀아. 되게 심심해. 이제 그러한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보유 코인이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코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거래를 하셔 가지고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 나가는 겁니다. 코인 개수만 늘리시면 돼요. 뭐 매수 평균 단가가 저 꼭대기에 있던, 어 매수 평균 단가가 저 밑에 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코인 개수를 늘려가면 돼요. 코인 개수를 어떻게 늘려간다? 매수 원금은 계속 빼면서 나의 보유하고 있는 보유 코인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매수 원금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코인 개수를 늘린다? 네, 그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안 되고요. 내가 매수를 했어. 일단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야 일단은 코인 개수가 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매수를 해. 그러면 상승을 해? 그러면 상승하게 되면 매수 원금을 계속 조금씩 빼. 그래서 결국 매수 원금을 다 빼고 나머지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코인 개수를 딱 나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투자금 시드를 집어넣어서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는 벌써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코인 개수가 모여 있겠죠. 그렇게 모인 경우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거는 매수 원금이 제로입니다. 매수 원금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본격적인 매수를 할 때 이게 흔들어도 매수 평균 단가가 내가 매수한 지점에 생기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일단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매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수에서 더 많은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보유 코인이 늘어나 있게 되면 어차피 상승상으로 갔을 때는 큰 보답으로 나에게 돌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승장에 있을 때보다 이 하락장에 있을 때가 사실상 더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어차피 하락인데 왜 여기서 내가 음? 새롭게 매수를 해 가지고 그거를 뭐 다시 밑에서 사 가지고 다시 위에서 팔고 해 가지고 어 이런 거래를 왜 하냐. 그냥 저 밑에 떨어졌을 때 그냥 왕창 한 번에 사면 되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 아무런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어떠한 코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 현금으로 다 바꿔 놨어 현재.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더 떨어진대 계속. 그래서 이쯤에서 지금 한번 사 볼까 했었는데 가격이 현재 여기 있어. 그럼 이쯤 떨어지면 한번 사 볼까 했더니 가격이 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떨어진대 계속. 여기까지 왔어.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진대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볼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진짜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야 겠다.' 하면 가격이 그다음에 또 여기까지 떨어진대요 가격이. 그럼 여기서 또 못 사.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사야 될 것에서 못 사고 저 꼭대기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발을 담그고 있어야 내가 가격이 이렇게 푹 떨어졌을 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못 한다. 그러면은 내가 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상승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상승에 지지받고 상승하는 거니까 여기서 맞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원래 목표가 더 싼 데서 사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요 꼭대기에서 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나의 총 시드의 뭐 10% 20%뭐 한 30%라도 일단 담그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살라고 했던 그 지점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 지지받는 모습 보고 상승하는 걸 보고 나서 좀 사. 이제 이게 반등이든 어쨌든 올라가서 요때 삽니다. 그러면 살짝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게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내가 샀던 거보다 항상 매수할 때는 어 첫 번째 매수 지점, 첫 번째 매도 지점, 그다음에 손절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매도 지점에서 이거를 매수 원금을 파는 겁니다. 뭐 다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몇 프로 이제 분할 뭐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이게 가격이 이게 내려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음 보통 내가 마지막으로 얘가 가격을 찍고 올라왔을 때 현재 가격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마지막으로 찍고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매수를 하고 팔고 매수를 하고 팔고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살짝 밑에 이거 평균 단가가 유지가 됩니다. 요때 유지가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상승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 위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3분의 어 최고 저점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여기에 일단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가 여기가 있게 되니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발을 안 담그고 있는 거는 안 된다.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BNB까지 제가 단기 보유, 어, 단기 그 투자 코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가격이 뭐 저 꼭대기에 가격에 물려 있던
뭐 저 밑에 가격에 있던 그냥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그냥 조금씩 계속 사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더리움이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0.072 0.072까지 일단 올라와서 월봉상 중요한 지지와 저항 지점에 일단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기 상승세, 코인 시장은 단기 상승세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깨고 이렇게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하락세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BTC 차트를 보는 게 사실상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TC 도미넌스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을 이렇게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일단은 1196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번 지지를 받고 이제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MS 시그널 선을 돌파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서 여기 1340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최소 1274 이상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돌파를 못하게 되면 하락을 하겠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1128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가격을 버텨. 여기 1128에서 1274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변동성 기간은 12월 6일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에 이거를 뚫고 올라가든지 뚫고 내려가든지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바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그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조만간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돌파 시도 때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비트코인부터 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설명을 드릴 때요, 새롭게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WBTC이거든요. 이 WBTC가 비트코인 이제 패킹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캔들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인 경우는 이렇게 한번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전부 다 땡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캔들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쭉 하락한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0.99 그래서 0.9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일단 괜찮은 모습입니다. 살짝 위험성은 있지만 0.9가 깨지지 않는 이상 보면 0.9가 아직 안 깨졌죠. 어디선지 0.9가 안 깨졌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몇이냐 0.1까지 깨졌네. 위험했었네 이거는. 이거는 한 번에 그냥 하루 만에 올라온 것들이라 이거는 그냥 내려왔다 그냥 일봉으로 봤을 때 그냥 내려왔다 바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팬들이 이제 쭉 밀고 내려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WBTC가. 그래서 WBT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1대1로 해서 이더리움에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전송 속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단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만큼 WBTC로 이제 받습니다. 담보를 해서 1대1로 교환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더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게 WBTC예요. 그래서 WBTC가 일단 비트코인과 1대1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밀고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 버틸 수 있는 가격. 왜? 가격이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가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가 오면 이건 금방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위험성 경고는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험성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USDT나 USDC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USDT라든가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코인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상승해서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살짝 이제 끌어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는 단편적인 거고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올라와 줘야 여기 패킹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여기서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약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BTC USDT 차트고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볼 때는 일단 중간에 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딱 말뚝을 받고 딱 섰습니다. 이 쓴 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쪽으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말뚝만 받고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봉상으로는 이제 알 수 있는 건 없다. 단지 변동성이 1월 9일이라는 거, 1월 9일이 포함된 주에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살짝 올라왔습니다. 저기 HA 로우선 살짝 위에 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HA 로우선이 사실상 현재까지는 요게 더 깁니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내일까지 여기 위에서 버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MS 시그널선을 터치함과 동시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단 현재 코인 시장의 자금이 어느 정도 빠지는 흐름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에 비중을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한 선물 차트고요. 무기한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는 지금 변동성 기간입니다. 이 변동성 기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변동성 기간에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있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TC USDT처럼 MS 시그널선이 내려올 때 터치를 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기간에 참 올라와서 여기서 버텨주는 게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MS 시그널선을 첫 번째 딱 이렇게 한번 찌르기 딱 했을 때는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터치를 하고 나서 요 구간에서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던 이 안에서 지지를 받던 하여튼간 이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다음에 MS 시그널선이 더 내려왔을 때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다시 터치하고 또 내려가고 터치하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 여기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 시그널선 이하에 있으면 주 포지션은 숏입니다. 만약에 롱으로 진입하게 된다 하게 되면 짧게 끊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점 요 구간 있죠. 16.5K에서 16.7K 일단은 여기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하고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지지만 받았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죠. 지지를 받고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다시 이 구간에 5일선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때 다시 지지를 받는 거야. 여기처럼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16.3K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16.3K를 뚫고 올라오면서 5일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지지를 받아요. 이걸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 지지 세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16.3K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5일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16.3K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았던 그 세력, 이게 밀고 올라갔던 그런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던지게 되면, 내려왔을 때 던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의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14.8K.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여기를 땅 터치하고 다시 이제 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3K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15.9K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지가 그 다음에 중요하겠습니다. 이 15.8K에서 이제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4.8K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롱을 먹는 게 낫습니다. 이 비중 같은 경우는 고배율의 롱이 아닙니다. 고배율 같은 경우는 현재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 청산당하기가 쉽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도 살짝 올라왔다 내려왔죠. 여기도 보면 이게 살짝 딱 올라갔다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배율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이제 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율로 하는 것보다 비중을 좀 높여서 수익을 높이는 그러한 거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리곤이고요. 폴리곤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니오고 폴리곤이고. 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니어하고 폴리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그 BTC 마켓 차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점 구간에 있습니다. 얘는 폴리곤은 고점 구간에 있죠. 여기 고점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구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상승의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승의 힘을 잃기 위해서는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려면 이 밑에가 어디냐면 2954 사토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승의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고점 구간에서 밑으로 떨어지냐? 그거는 비트코인이 불안하니까, 가격세가 자꾸 흘러나고 불안하니까 분할 익절 하시는 거죠. 수익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이제 슬슬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제 힘을 받다든가, 상승의 힘을 받다든가, 이제 행보하는 모습,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은 있다. 상승의 힘은 있으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상승의 힘은 있지만 가격이 계속 내려와. 그러면은 USDT나 원화 차트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의 힘이 존재하고 있는 코인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상 호재입니다.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내려가기 때문이죠. 가격대가.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은 호재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USDT 가격이나 원화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호재다.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어떻게 내 그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될지는 이런 BTC 마켓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니어 같은 경우는 힘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을 다 잃었죠. 최종적으로 쉼이 있어야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티게 되면은 버텨서 상승하게 되면 상승의 힘을 폭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6980사토시. 그래서 6980사토시에서 이제 지지받아 가지고 힘을 모으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힘을 모으게 되면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을 하겠죠. 하여간 많이 빠지고 있다. 어, 이러한 것들을 거래를 하실 때는 지금 이러한 코인 폴리곤하고는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기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선 안으로만 안 들어가고 여기 위에서만 이렇게 버티게 되면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의 힘을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이 리얼 프로토콜을 매수하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만약에 여기서 하락 추세선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도 버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어야 될 상승의 심 구간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여기서 좀 올라왔다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더 크게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린 게 뭐 이해 안 가시는 건 없으시겠죠. 뭐 다 설명을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간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 M시그널선, 일봉상 M시그널선이 내려올 때 한번 찌르기 할 겁니다. 그러한 흐름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서 지지받는지 봐야 되겠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는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희망적인 위치에서 여기서 버텨주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지금 한 200달러 정도 되잖아요. 20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뭐 나오는 거는 뭐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행보할 수도 있고요. 5일선이 올라오게 되면 올라와서 이제 터치하게 되면 변동성은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깨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숏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한 약 200달러 조금 넘게 먹는 거죠. 근데 보통 내려오는 척해다가 갑자기 쑥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여기 사실상 16.3K에서 16.7K 요 사이에는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하실 때는 저배로 해가지고 짧게 끊어서 먹던가 아니면 아싸리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낫다. 이 구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고 대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16.7K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기 롱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일봉상 M시간선을 딱 찌르게 하게 되면 여기가 일단 분할 익절 지점이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 날 주말이니까 편히 쉬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10시, 이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거 설명드린다고. 이제 결제를 하시게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서 결제가 하시게 되면서 셀프 센터, 이제 고객센터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차트를 딱 띄우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그 프로필 사진을 딱 누르시게 되면 헬프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헬프 센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FAQ, 이게 뭐 기본적으로 많이 설명되어 있던 거,
이제 누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고 내가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의를 하는 거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문의를 하고 싶어.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은 비용 청구 들어가서 어디다 적지? 암만 찾아도 없어요.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마이 서포트 티켓을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를 마이 서포트 티켓을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여기 올려 질문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질문한 거 빼고 여기 보면 티켓 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티켓 열기를 딱 누르시게 되면 서포트 티켓 열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누르시게 되면 이게 쭉 나와요.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내가 뭐를 하고 싶은가를 쓰시면 여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결제한 거를 이제 취소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여기 비용 청구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말이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제 취소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한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쓰시려면 여기 보시면은 KR 트레이딩 뷰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 그렇게 돼서 이제 한글로 쓰시게 되면 이제 분이 예, 한국 분이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이제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한국어로 옵니다 말이. 그러면은 이게 이름 쓰고 여기 티켓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대가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낮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분은 이제 한밤중이라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분들이 받아요. 이제 날이 좀 어둑어둑해질 때니까 저녁 8시인가 9시 정도 되니까 연락이 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헬프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헬프센터가 맨 처음에 저도 찾을 때는 좀 많이 헷갈렸는데 괜히 여기 눌러가지고 엄청나게 찾았었는데 여기 누르면 안 나오고 여기 마이 서퍼 티켓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트레이딩 뷰는 뭐를 하시든 이제 그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그 결제를 하셔 가지고 다른 차트 뭐 볼 거 있습니까? 제 차트 공유 받으셔서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자기의 그 심리 상태에 영향을 좀 덜 받게끔 거래를 하셔서 많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다시 10시에 가능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